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지금 오늘은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말치의사 이지영 대표, 네, 안녕하세요. 조류 박사 정다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수동물 수의사 김미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소개는 나이순으로 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말치의사 이지영 대표와 정다미 박사는 동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 주시고요. 자, 김미애 원장님은 큰 언니에 해당됩니다. 언니. 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단 흔히 만날 수 있으면 안 모셨지. 자, 지금부터 이분들이 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아요. 말치유사. 나는 처음에는 말을 치유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말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동물매개 치유 중에 폴스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말치유사가 국내에 몇 명 있습니까? 이걸 이제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근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나는 진짜 큰 말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만 해. 맞아요. 리트리버만 해요. 그럼 품종이 있어요 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인 아르헨티나 팔라벨라 품종이에요. 개만 치우 개로만 치우는 겁니까? 왜 그 말로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치매 할머니를 10년 이상 모셨는데 제가 승마 업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승마장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 치매 증상으로 어느 순간부터 말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 뭐 소방관 분들이 트라우마 치료로 많이 오시거든요. 재활승마로 많이 오셔요. 재활승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나 이런.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진짜. 너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재활승마는 재활승마는 이제 뭐 장애아 친구들이나 아프신 분들, 몸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과 교감하면서 기승도 하면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고. 큰 말을 타면서 치유다니는 그런 재활승마라는 장르가 있어 원래. 네. 그래서 근데 막상 승마장에 오면 무서워하세요. 말이 커서. 생각보다 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위험하기도 해요. 이제 어. 뒷발에 차일 수도 있고, 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발이 밟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엄청 작은 말이 있으면 이분들도 마음 열고 먼저 다가와서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원래 재활승마는 분야가 있어요. 네. 큰 말이어서 사람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왜 할머니가 치매로 말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큰 말이니까 무서워하니까 작은 말로 해볼까? 네. 잘 요약한 겁니까? 굉장히요. 그래서 작은 말을 찾았더니 일단 말 찾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어요. 이 품종이 전 세계 2,000마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게 찾았고 중간에 사기도 한 번 당하고. 사기? 네. 그거 재밌겠다. 사기도 한 번 당하고. 그 이야기. 이 말을 수입하려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사기를 한 번 당했어? 그쵸. 그래서 일단 실패했고. 이 말을 구하고 싶다고 구할 수가 없어요. 분양을 하질 않고 정말 힘들게 분양을 해도 경매가 붙듯이. 아하, 가격이. 네. 얼마나예요, 이 가격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오픈드리기 어렵네요. 몇 천만 원으로는 안 돼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 저만 해도 일단 원리랑 다니면은 연락이 많이 와요. 억대로. 팔라고? 네. 저도 사실 그 영상 보다가 나 갖고 싶다. 맞아요. 나도 갖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요. 쉽게 가질 수 있는 동물이 아니구나. 저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와일드한 동물이라서 손이 많이 작은 가요. 말인데도 와일드예요? 그쵸. 말의 야생성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조그만데? 네. 건방지게? 진짜. 만만하게 보이는데 말이 가진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막 뒷발도 차고 스트레스 받으면 물기도 하고 할 건 다 해요. 사람이 오래 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사람이 타는 품종이 아니어서 다리가 약해요. 또 말은 다리 다치면 안락사거든요. 불리한 곳에서나 말을 고친다고 허공에 이제 뭐 1년 정도 매달아 놓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다리를 쓰면 안 되니까 한국에선 다 안락사.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너무 비싸고 돈을 준다고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렵게 그 윤리를 한국으로 공수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윤리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어제 미팅하고 왔는데 마사회 연구소에서 홀스 테라피를 7월부터 같이 연구하기로 했어요. 박사님들이랑 그 마사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듣고 보니까. 함께 이제 그걸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원리랑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제가 제공하고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쌓아온 거네? 네 어차피 앞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맞아요. 개척해왔던 거죠. 멘탈 헤딩하면서. 취직 갈등까지 다 썼어. 이게 여기까지 알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자, 우리 조리 박사님이 보니까 호육세 연구소를 본인이 만들었고 지금은 이대 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인데 특허도 냈네. 수분 보온이 체험 키트. 네, 맞습니다. 왜 새입니까? 하도 많은 동물들 중에. 네.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일단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환경이 앞에 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시골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동물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나도 시골에 살았는데 아, 네. 그렇다고 해서 새 박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저는 뭔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랑 이제 하루는 도서관에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거기 이제 광고지에 보니까 독수리가 농약에 중독된 기러기를 먹고 2차로 감염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을 접했어요. 그때 죽어가는 새들을 보호해야겠다. 그 기사를 보고? 네, 그 기사를 보고. 그 전에 특별히 새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다기보다는 맞습니다. 동물과 가까운 네. 어린 환경을 보냈고, 네, 맞습니다. 특히 새에 꽂히게 된 것은 그 기사를 보고. 네. 그래서 그때 이후 이제 전국, 전 세계로 새를 관찰하러 다녔고요. 전 세계로? 네. 몽골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세계로 곳곳으로 새를 관찰하러 다녔습니다. 그걸 탐조라고 하죠. 맞아요. 탐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많습니다. 좋은 만원경. 저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좋은 만원경 하나 하고, 네. 새들은 위협이 안 되는 복장. 많이 아이고. 보셨죠? 어디 거예요? 요거는 니콘 거고요. 가성비가 좀 좋기로 유명한 배율이 어떻게 돼요? 배율이 10 곱하기 40이고요. 별도 보고, 새도 보고, 안 보이면 저 멀리 간판 같은 것도 보고. 새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좋아요?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새가. 그들이 꼭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요? 새들도 똑같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느껴요. 새하고 마음이 통했어. 교감만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요. 정말? 저희 집에 네. 새가 오게끔 먹이대도 설치하고 집을 새집도 아예? 설치하고 네. 옹달샘에 이제 물도 이렇게 넣어줘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쉬었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집을 아예? 네. 그래서 집을 야생동물의 휴게소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네. 그랬더니 저희 손에 땅콩을 먹고 가는 곤줄박이라는 새가 거의 매일매일 찾아와요. 제가 어제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요. 이렇게 밥 달라고 지금 동영상을 창문에서. 보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방충망에서 막 두들겨요. 밥 달라고. 그 문을 이렇게 문을 열어. 열고 땅콩을 이렇게 또 신기하다. 그쵸? 오, 이렇게 교감이 창문 되니까. 방충망을 새가 두드려. 네. 그래서 방충망을 열어 손을 내밀어. 네. 그러니까 손에 새가 내려와서 앉아. 이 건방진 거 봐라 이거. 먹이를 이렇게 가져가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그 집에 창문을 두드리면 그 집 주인은 나와서 새 모이를 준다는 걸 알고 알고 아니야. 있어요. 이 새끼 좀 봐라. 그래서 방충망을 두들기기도 하고요. 방충망을 없애고 그냥 유리 창문으로 이렇게 닫아놓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 유리를 두들겨요. 노크네. 노크를 해요. 나 왔어. 네. 먹을 거 줘. 저희도 밥 먹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가까울 때 귀찮거든요. 어제도 밥 밥 줄 먹는데 때까지 두드려? 네, 계속 두들겨요. 니만 먹지 마라. 나도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두들겨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빠졌고, 근데 지금 집을 그렇게 동물들이 거쳐가는 휴게소로 만들었으면 부모님하고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우리 박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그래 새 미쳐도 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꾸럭새 연구소를 이제 개소한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새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집안 시작을 재능이네. 해서 그래서 같이 좋아하고 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어머니 야 연구소 안 차리고 뭐하냐?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서로 그래서 나눠서 보자. 집을
거대한 새집처럼 만들어버렸구나, 예. 그렇네요. 인간이 사는 새 집으로. 새 탐조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희 몽골, 캐나다, 미국, 일본, 홍콩 네 많이 다녔습니다. 유명한 탐조지가 따로 있어요? 있고요. 그 중에서도 몽골이 가장 좀 야생스러운 그런. 혼자 다닙니까? 아니면 탐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갔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한국야생조리협회 회원분들하고. 아, 조리협회. 네. 그때 제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쳤구나, 어릴 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보고. 새를 이렇게 많은 경우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네, 좀 기다려봐요. 자, 우리 김미애 원장님은 특수동물 수의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수동물이라면 어디까지입니까?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원장님 병원에 오는 동물들 종류를 쫙 얘기해봐 주세요. 아, 저희가 달팽이부터 달팽이. 이제 깨져가지고 좀 붙여달라. 들깨졌다, 붙여달라. 네, 그래서 제가 막 붙여주고 달팽이. 이거 어떻게 붙여요, 이거?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치과 레진으로 붙이고 이제 레진으로 붙이고. 소형 도마뱀도 있고 도마뱀, 파충류. 네, 파충류, 조류, 설치류도 이제 고슴도치. 아,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 햄스터 이런 게 아니라? 햄스터도 오고 고슴도치 오고 풀 먹는 애들 있잖아요. 아, 초식 풀 먹는 애들, 예, 토끼, 기니피그, 친칠라, 태구 뭐 이런 초식 애들도 오고 그다음에 너구리나 이제 왈라비 뭐 동물원에서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막여우, 북여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수달. 동물원에서 오는 거 거의 다 오는구나. 네, 거의 다 오죠. 큰 애들 뭐 호랑이 이런 거는 망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거 반려돼지. 돼지도 많이 키우세요 집에서.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달팽이는 등껍질이 깨지면 레진을 붙여 이런 거 가르쳐 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독학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달팽이 등껍질을 붙이려면 어떻게 재료를 구해서 의무감 없이 걔네들 땜질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구멍 뚫리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달팽이 카페도 있어요. 몇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몇만 명. 그래가지고 우리 달팽이는 이렇다 하면서 우리 달팽이 입에 물고기 났다. 뭐 터뜨리면 죽냐 사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깨지면 에코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깨지면 에코로 가라. 참고로 에코 특수 동물병원이면서 달팽이 등 깨지면 에코로 가라. 그래서 저희도 막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살려야 돼. 어차피 어디 교과서에 나오겠어. 네. 달팽이 등껍질. 근데 진심이신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달팽이 눈이 이렇게 더듬이가 이 끝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있으면 눈이 올라가는데 내가 외출하거나 출장 가면은 이렇게 시무룩해진대요. 그래서 그것도 공감해 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씩 먹는 거, 몇 그램씩 먹는 거 이거를 자색 고구마 가루, 분필가루도 먹거든요. 이거를 관찰 일지로 5장씩 써와요. 진심으로 막. 달팽이한테 감정이 100%한 거지. 우리 달팽이 눈꼬리 처진 것 좀 봐라. 우울하다 지금. 우울해서. 자, 달팽이 알겠고. 예를 들어서 파충류 감금 교류가 돼요? 점종들이 좀 약해요. 변인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렇겠지. 주인을 못 알아본다, 뭐 근데 알아본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까마귀도 말해요. 까마귀 사람 말 다 따라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북이가 이제 반수생이다. 그러면 물 없는 데서 건조하게 말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수조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수생 애들은. 근데 애들이 막 보호자 발소리를 알아듣는다. 택배 아저씨 오면 무조건 물에 가서 숨는데 자기가 오면은 안 숨고 이렇게 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건 특별하니까. 그래서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 정도 되면 그래도 포유류니까 알아보지 않을까? 알아봐요. 냄새로 다 해요. 고슴도치. 시력이 약하고 후각으로 다 알아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보호자한테는 밤송이를 안 말아요. 아, 가시를? 네, 가시 세우고 밤송이로 들어가 보는 얼굴을. 근데 이제 보호자 냄새를 후각으로 다 알고 이제 보호자가 만지면 빼꼼히 이렇게 얼굴 보여줘요. 그건 귀엽겠다. 도시인과 비슷하다, 현대인과 까칠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친해지면은 진짜 착하게. 근데 도마뱀은 그런 감정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파충류는 고양이나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무슨 즐거움이지?
자기만의 희귀한 걸 갖고 있다. 이런 부심이 강하고 도마뱀도 이제 색깔로 모프라고 하거든요. 도마뱀 색깔을.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엄청 나고요. 5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도. 5천만 원? 네. 도마뱀 한 마리가? 네, 조그만 게. 이제 5천만 원대 넘어가고 희귀종은 막 1억도 2억도 가고 그래. 한 마리가? 네. 마치 내 차 봐봐, 차. 스포츠카 이거. 똑같아. 자기 소유를 만족시키는 콜렉션. 그렇죠. 전국으로 갑니다. 새로운 거 나왔다 아. 하면은 순례를 해요. 나 도마뱀 빨간색, 네. 파란색이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 나왔는데 네. 이건 나한테 없어, 지금. 네. 좀 가져야 되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막 엄청나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무른색이다. 무른색이야. 그 매니아층이 두껍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진짜 수출 4위예요, 전 세계. 파충 수출 전 세계 4위예요? 네, 그만큼 많이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분양한다는 얘기네? 그쵸, 그쵸.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네? 네, 파테크라고 하잖아요. 파충류 테크.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파테크. 그들만의 세상이 파테크가 펼쳐져 있어요? 네네네. 희귀한 거를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니까 그쪽은 매니아층이 두꺼워요. 그래요? 네. 그 세계가 두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충류를 해외 수출하는 정도가 전 세계 4위가 돼요? 네. 이건 몰랐던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 에코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그쵸. 특히 코로나 시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파충류 쪽 되게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만 하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이미 그쵸, 그쵸. 수의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달팽이 껍질 어떻게 붙이냐 이런 거 이런 영역을 왜 시작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저도 그냥 개고양이 쪽으로 하고 있다가 학교 다닐 때 미국 수의사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돼지부터 뭐 못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수의사들 미국은. 미국은? 네, 돼지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공황장애같이 오는데 그거를 수의사들이 가서 상담해주고 이제 돼지 돼지 우울증? 우울증을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가 질병이 생겨서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돼지의 정신 건강을 네. 챙겨주는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는.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게 있었고 본과 4학년 때 이제 선배님인데 로얄 왕립 수의과대학 연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은 뱀이 죽으면 왜 눈물을 안 흘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 그렇지 똑같은 생명인데 자기가 키우면은 막 20년도 사는데 정말 정들었을 텐데 근데 저도 이제 집에 안면도인데 고양이 3인데 어머님이 조그만 약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까마귀나 이런 애들, 까치 이런 애들도 막 고쳐주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동물 좋아하긴 해서 어머님이 약방을 하셨는데 네, 동물이 많은 환경이어서 네. 동물이 다치면 그냥 고쳐주시고 네, 그게 하셨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동물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병원을 2009년도에 차렸는데 고슴도치가 한 마리 왔는데 그때 다리가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동물병원을 열었는데 네, 고슴도치가 마침 왔어. 네. 그래서 개고양이 쓰는 약을 써도 지혈이 잘 안 돼서 아 얘는 좀 특이하다. 결국에는 걔를 봉합해서 수술적으로 한 번 치료를 해줬어요. 그때는 고슴도치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고슴도치 지혈이 안 되는 걸 수술로 지혈시켜줬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고슴도치는 다 절로 가야 된다. 고슴도치를 치료를 해준 적이 없구나. 없어가지고 딴 데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포기한 거야 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쓰는 약 쓰고 안 되는 애들 네. 그냥 포기했는데 수술로 그걸 지혈시켰어? 네. 에코에 김미애가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고슴도치 키우는 사람들이 다 아. 여기서 막 SRT 타고 오고 KTX 타고 오고 KTX 타고 막 고슴도치 치료해달라고 오고 그러면서 기니피그도 이제 고슴도치 제대로 치료해주는 동물병원이 전국에 없었던 거구나. 네 그쵸 그쵸. 근데 고슴도치를 키우는 누군가가 내 고슴도치 이렇게 고쳐졌어 하고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구나. 그게 전국에 퍼져나갔어. 그쵸 그쵸. 동네에 있는 고슴도치 하나를 잘 고쳐줬더니 이게 거기가 이제 맛집이다 하면서 막 엄청 막 전국에서 오고 해가지고 동네 고슴도치 한 마리 고쳐졌다가 네, 고슴도치 1등병원 돼가지고 고슴도치 1등병원 그러면서 다른 동물도 오기 시작했구나. 네 그쵸.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고슴도치에서 많이 키우고 저도 아, 많이 키우게 됐어요. 네 고슴도치. 키우고 자, 어릴 때 각종 동물이 어머니에 의해서 고쳐지는 걸 봤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치료법으로 안 되면 우리 안 됩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꼭 치료해 줬어야 됐던 거야. 꼭 친해지고 싶었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가 좀 물려오던 피야. 한번 치료해주고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전국에 고슴도치가 오고 고슴도치가 오니까 기니피기가 오고 기니피기가 오니까 빨간불이 오고 이렇게 달팽이까지 오고 동화뱀 오고 저기 가면 모든 농물이 다 된다더라. 이렇게 된 거구나. 저 웬만하면은 그래서 특정을 하고 싶었는데 앵무새도 막 치료해주세요, 막 이것도 잘하면 이것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또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됐어. 거북이도 들고 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거북이도 들고 해서 치료하고 그래서 막 해외로 가서 배우고 배우고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배가한테 배운다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해외 어디 가서 뭘 배웠어요? 제 후배들이 뭐 미국에 수의사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 원장님이 앵무새 대가래요. 35년을 했대요. 그쪽 원장님한테 가서 배우고 다른 특수동물 별로 네, 그쪽 대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사사도 받고 따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각종 동물 전문가가 되네. 야, 다시 말치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이 말치유는 우연히 시작된 거예요. 본인이 승마업에 있다가 이 할머니가 치매여서 말을 어느 순간 무서워해가지고 무섭지 않은 말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조그만 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말을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치유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말로 치유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말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리고 동물 매개 치유 자체가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랑 같이 봉사를 가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원리하고 봉사 가가지고 네. 알리고 싶은데 왜?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치매 등급도 좋아지시고 이런 걸 보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다 이거. 네.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인루스 테라피가 의사 처방전으로도 나오고 말 선진국에서는 효과 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얘를 일단 유명하게 만들어야겠다. 얘를 일단 말플루언서로 만들었어요. 말플루언서. 인플루언서처럼. 그래서 동대문구 홍보대사를 만들고 이제 동대문구에서 얘가 홍보대사니까 장애인, 어르신들 캠페인에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략적이네, 보니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지영 씨가 전략적이야. 그래서 홍보대사가 먼저 돼야 되겠다. 네. 말을 홍보대사를 만들어냈어. 네.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 한 달에 5곳씩 가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홀스 테라피가 찾아주는 곳이 많아졌어요. 근데 동물 치유사 자격증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이 품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네. 다 실제 해보니까 돼요? 원리도 안내견처럼 어. 그런 테스트를 다 받아서 치유마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걔도 매니 안내견처럼 네. 원리 매니저가 지금 프랑스 코치랑 러시아 코치 2명이서 지금 어렵다 이거. 일이 커. 조련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한 마리 키우는데 승마장에 맡겨야 되고 그럼 또 그렇지. 승마장에 관리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또 주기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말은 조련시켜야 되니까 와이드한 동물이니까 조련사도 필요하고 이런 홀스 테라피나 말플루언서 활동하려면 매니저도 필요하고 용품도 없어요. 이 작은 말에 대한 용품이 한국에 그렇겠네. 없고 해외에서도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이런 환경을 갖춘 다음에 홀스 테라피를 봉사로 다니기 시작했고 말이 눈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사람도 눈을 보고 대화하잖아요. 말의 눈을 보면은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만약 표정이 슬퍼 보이잖아요? 그럼 거울 효과도 있어요. 또 말이 되게 사람보다 온도가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은 따뜻함과 동시에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우울증 있는 분들이 승마를 하러 많이 오세요.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치유받는 느낌을 받고 계시죠. 말이 자기가 있는 치료하는 의식은 없겠지만 그런 말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치료 효과가 실제로 있더라 임상적으로. 말이 사람의 호르몬을 가장 잘 느끼는 동물 중 하나거든요. 지능도 굉장히 높고 사람의 호르몬을 느낀다는 거는 어떻게?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이런 걸 다 느껴요. 말이? 네,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느끼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울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닦아줘요. 울지 말라고. 말이? 네, 울고 있으면 눈물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분이 좋으면 같이 뛰어다니면서 로데오 하고 인간의 호르몬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근데 이 원리도 마찬가지다. 원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집에서 함께 자라다 보니까 더 사람의 호르몬이나 이런 감정을 잘 느껴요. 그러면 하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울고 있으면은 와서 눈을 정말 이렇게 코로 닦아주고 계속 이렇게 툭툭 밀면서 괜찮냐고 상태 체크하고 나 괜찮아 이러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밥 먹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르신들 센터에 봉사를 잘 못 가겠더라고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서. 근데 한번 부탁을 받고 갔더니 어떤 할머니들은 그대로 계시고 어떤 할머니들은 이미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원리가 옴으로 인해서 치매 할머니들이신데 원리도 기억해내고 다시 교감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한테 할머니들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픈 직업 아니야 지금? 이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인간의 슬픔이나 혹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라고 얼핏 만약 호르몬을 정말 느끼는 거라면 알 텐데 그 행위로 인해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동물이거든요, 말이.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위로가 됐을 때 그 성취감이 강해요, 이 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써대는 거 좋아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말이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원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가 뒤로 접힌다든가 뒷발을 찬다든가 뭐 이런 행동이 있는데 항상 매니저와 조련사가 체크를 해요, 호스테라피를 할 때는. 혹시 스트레스 받는가 네. 과도하게.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보상을 충분히 주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해주고 나면은 얘가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자기 서열이 올라가요. 서열이? 말이 느끼기에? 저를 위로해주고 나서 저보다 서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성취감?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 그런 감정 있잖아요. 말도 그걸 느껴요.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여서 약한 존재를 위로해줬다. 네, 내가 얘 지켜줬다. 그리고 실제로 큰 말들이 원리를 보면 애긴 줄 알고 자꾸 알려주거든요. 행동을? 네, 행동을 말로써 알려줘요. 마땅한 행동을? 아프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알려주는데 원리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작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한테 자기가 베풀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또 한 단계 올라갔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말이 치유에 동원이 되고 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그럴듯한데? 말은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친구처럼.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정말 독립적이어서 오히려 말이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고 대등한 존재래요, 말은? 야생동물이니까 아무래도 서열이 더 높은데 교감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팔로우하기도 하죠. 야생인 상태에서는 자기가 인간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훈련을 시켜가지고 대등한 존재,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람이 막 곤란해하는 걸 즐기는 얄궂은 말들도 있어요. 그럴 땐 조련사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게 말은 크잖아요. 그렇지. 위협이 될 수 있지, 인간한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플 때. 그렇구나. 사람이 너무 위험해서. 그 말에 대한 훈련이라는 건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말에 대해서 아니야. 야, 우리 사실은 비슷비슷한 존재야. 끌어내는 거예요? 승마가 종목마다 다르지만 네. 원리는 사람을 태우는 말이 아니고 교감하는 아이기 때문에 딱 친구 정도까지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구나. 강아지는 서열이 완전히 인간보다 아래로 되잖아요. 주인과 복종의 관계인데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네? 동료, 친구, 서로 위하는 존재 이런 거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의지가 되고 되게 마음이 평온이 오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내가 얘 지켜줘야 된다는 부담이 없어요. 그런 교감을 할 때. 처음 아는 얘기네. 근데 너무 이제 비싼 일을 하시네. 조련사가 러시아에서 와야 되고 막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원리는 홀스테라피를 하는 아이니까 웰빙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네. 네.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마사하고 혼자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얘가 만 3세라서
중3 정도 되거든요. 사람 나이로. 근데 말충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충기가 오니까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말치우사를 해보겠다고 하고 원리를 이제 구해서 3년간 지내고 내가 혼자서 다 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마사회하고 공식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네, 통일부랑도 지금 홍보대사로 이제 어. 추진 중이에요. 본인이 혼자 시작한 일인데 일이 여기까지 온 거네 말하자면. 말치우사가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날 선진국만. 아, 근데 많지 않아요. 거기도? 네. 잘해보아요. 어려운 일을 시작하면 어려운 네, 일을. 중요한 거는 원리가 이렇게 항상 봉사를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미디어 쪽으로 약간 효과를 돌리고 있어요, 방향을. 그래 잘해보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을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마사야와 함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원리가 난 동영상에서 봤는데 혼자 와가지고 외로울 것 같더라고. 짝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말이 진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마리만 키우면. 큰 말들이야. 네. 큰 말들끼리 공유한다고 얘는 작아가지고. 얘는 이제 진짜 착한 큰 말 아니면은 와서 괴롭히거든요. 오히려 작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염소랑 키울까도 고민하고 토끼랑도 키워보고 다 했는데 일단 강아지들이랑 제일 친해요. 그래서 애견 카페 자주 가요. 다른 강아지하고 애인이 될 수는 없잖아. 수컷이 암컷이 원리가. 수컷이요. 아이컷 원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마사야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원리 혼자 말충목이 생겼지 지금. 말충기 여자친구 찾게 생겼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너무 늦지 않도록 해요. 네. 자 조리 박사님 이게 집안 내력이야 알고 보니까 네. 어머니부터 자연과 친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을 동물 휴게소로 내놔가지고 새 오고 그럼 또 뭐가 와요? 족제비, 족제비 그래모기, 족제비 박사 뭐 이런 친구들, 곤충들도 엄청 많이 오고요. 곤충. 네, 고양이부터 네, 굉장히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네. 오픈 동물원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독립을 못 하겠어요. 거기 동물들이 너무 많고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사실 도시 그런 동물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방금 본 동영상은 집에서 문을 열었더니 새가 날아와서 손을 내서 네, 먹이를 먹는 장면인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 잔뜩 와요. 네. 그 동물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조리 박사가 되셨고 지금은 이제 자연사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다미 씨는 또 김민혜 원장님이 야 이거 파테크야 파테크 하는 이 세계 동물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 하고는 정반대 맞습니다. 세계에 있는 거잖아. 완전 야생. 여기서는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실 맞아요. 동물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을 존중하고 거기서 또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그 마음은 또 존중을 하는데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요. 저 동물과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저거를 네. 가둬놓고 재화로 취급을 하고 말이지. 맞습니다. 와 진짜 몹쓸 사람들. 제 마음이 딱 네, 대변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다미 씨는 집을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내야 되겠네. 거기서 전 소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 어머님이 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소장일 때 엄마가 부소장님이셨어요. 그룹세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엄마가 부소장이고 본인이 지금 이게 자연사 박물관 여기서 가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장이 되시고. 맞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안 계세요? 아빠도 근데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물고기 먹는 거 아니면 물고기 키우는 거? 둘 다 좋아하세요. 아빠는 물고기 너무 좋아하셔서 비다닝어를 연못에서 키우거든요. 치어를 또 막 일양으로 사셔서 크게 키우시고 그걸 잡아먹고. 드시진 않아요. 이렇게 아빠는 물고기 그리고 어머니는 육상 동물들. 맞아요. 뒷산에서 놀러오는 모든 동물들이 여기 모이도록 한다. 맞아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알고 거기 다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저희 집에 작년에 흰눈썹 황금새라고
되게 예쁜 새가 있어요. 진짜 황금색이거든요. 눈썹은 하얗고요. 제가 사진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새가 되게 귀한 새인데 찾아봤어? 얘가 저희 집 여기가 옹달샘인데요. 해마다 희귀네요, 이 새가. 예쁘다. 되게 희귀해요. 근데 얘가 이 집을 꼭 찾아와. 네. 소문 소문 났어. 났는데 작년에는 저희 집 마당에 새집을 달아줬는데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 희귀종이? 네. 어. 그래서 이걸 보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었어요. 네. 근데 올해 얘가 또 온 거예요. 어. 저희 엄마가 얘가 조금 늦게 오거든요. 철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참새나 이런 새들이 텃새니까 먼저 그 둥지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둥지를 신문지로 막아놓으셨대요. 다른 애들 들어가지 말라고. 얘가 오니까 빼주셨어요, 신문지를. 근데 진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사과나무에 새 집, 완전 뉴 하우스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지금 또 둥지를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새 집을 지었다는 걸 알아 또? 그만큼 또 자연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근데 이 집에 가면 안전하다는 걸 새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 종이 다른 새들이 서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뒷산에 있던 새들이 마침 먹을 걸 줘가지고 익숙해져서 그런 걸 그렇다고 쳐. 이렇게 철새가 이 집이야 이 집 하고 어떻게 찾아오냐고. 같은 집을 찾아오는 비소성이라는 게 있고요. 애초에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냐고. 애초에요. 그럼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 박사님 그거 좀 연구 좀 해봐요 그거.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하네. 동네 새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저 멀리서 나온 철새도 그걸 알고 이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주변 새들을 다 보는 거죠. 그 당시에 딱 봤을 때. 연구해봐야겠네. 그걸 연구해. 되게 어려운 주택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기 집을 연구 안 하고 이들은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았냐. 어. 전 세계에서 하고 많은 곳들 중에 왜 우리 집을 찾아왔을까 이들이. 우리 집에 가면 조리 박사 모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온 거야 얘네들이 집에. 새 세계의 소문을 어떻게 퍼지는가. 딴 거 연구할 때가 아니야 지금.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하러 오는데 흑눈썹 황금새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조류협회나 새 탐조하는 분들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다민 씨 집을 오고 있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미스터리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네요. 뭐 멀리 가서 연구를 해. 혼났어. 알겠습니다. 철새 날아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흑눈썹 황금새요? 2-3천 킬로미터? 2-3천 킬로 멀리서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고 알고. 그러게요.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서 온 거 아니에요? 얘가 어느 나라에서 날아온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도감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진 않아서요. 박사님 가방에 많아. 어디서 날아왔어 얘네들?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네. 김호준님께서.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중동이에요 중동. 아, 그래서 그쪽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키우고 다시 그쪽으로 날아가요. 대단하죠. 거기서 어떻게 알았냐고 얘네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별자리, 태양, 별자리 태양은 방향을 잡는 수단이고, 내가 궁금한 것은 흰눈썹 황금새는 정다민 집을 어떻게 알았나. 그거를 연구 논문으로 써줘요 앞으로. 숙제가 생기셨어. 동물이 찾아오도록 어머님이 이렇게 집을 동물에게 개방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10년 정도? 10년? 네, 1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빨리 퍼졌네 소문이. 그런 것 같죠. 저희가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열매 같은 것도 많이 심어주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새들까지 날아온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났으니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내시면 정말 더 많은 새들이 더 찾아오겠어요. 평생의 연구 과제를 찾았네. 왜 이들은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주 심오합니다. 나와 우리 엄마 마음을 이들이 어떻게 파악했지? 저희는 너무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진짜 연구해봐야겠어요. 연구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 걔네가 어디 뭐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소문냈겠어? 방송 끝나고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 다시 봅시다. 거의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지도 교수님이. 말 치우사 마사야하고 어떻게 되는지 몇 달 다시 봅시다. 자, 제가 특수동물. 처음에 이 특수동물 수리산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특수동물 얼마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가 없었었기 때문에. 없지. 네. 달팽이 뭐 웃었겠지. 도라이 좀 그런 분위기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햄스터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수의사들이 야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20마리 살 수 있는데 왜 찍어?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햄스터 한 마리 얼마라고 이걸 엑스레이를 찍냐. 네.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햄스터와 주인간이 생긴 그 교류, 감정이입을 보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 취급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햄스터 병은 대체할 수 없는 건데 가족인데 네. 그런 사람들 수의사는 안 돼요 사실. 아, 그러니까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건데. 그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또 데리고 오면 동심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어쨌든 비용은 나오니까 얘기하면은 어머님들이 막 화내시고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항의도 햄스터 하고. 그거 얼마 한다고 네. 엄마들도 사주면서 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거거든. 생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햄스터가 10,000원인데 치료비가 10만 원이야?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항의 전화도 많이 오셨고, 근데 지금은 이런 아이들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문화가 생겨서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네 바뀌고 분양하는 업자분들도 아 병원 가면 다 죽어 이게 또 되게 컸었거든요. 아 그때는 치료를 잘 안 해주니까 네. 고슴도치 네네네. 고슴도치 개하고 고양이에 쓰는 약이 안 되는 약 없어? 네. 하고 포기해버리고 죽는 네.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치료비가 몰랐던 거지 그때는. 그렇죠. 수의사들이 개고양이, 산업동물 이렇게 배우고 이제 졸업하거든요. 다른 특수 영역을 배우지를 못하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개고양이 병원이니까 데리고 가봤자 다 죽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먹어도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 역시 병원 가면 다 죽는다고 자가치료가 많았어요. 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병원 가봐야 개고양이한테 맞는 약만 처방하는데 네. 그런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쵸. 그리고 조류도 막 양기장에 쓰는 거 엄청 큰 한 포에 얼마짜리 그런 거 살포하거든요. 네. 닭한테 쓰던 거. 네, 막 그 그런 같은 조류 아니야? 그러면서.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오게끔 하는 게 한 10년 걸렸어. 원장님한테만 쌓여있는 치료법들이 있겠네. 꽤 많죠. 저는 또 한약도 쓰거든요. 그냥 한약 이것저것 영양제 다 해보는 거야. 다 해가지고 생약도 쓰고 항생제 비율을 낮춰가지고 간이랑 신장에 영향 안 주게끔. 이때까지 치료한 케이스 중에, 야, 이건 내가 생각을 해도 정말 창의적으로 치료했어. 그런 기억에 남는 케이스 있어. 너무 많은데 변비가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 거북이. 네, 변비가 오고 이게 안 먹어요. 뭐 임팍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변비가 같은 동물이야. 대사가 느려요. 파충류들은 변온 동물이어서 추우면은 장기가 안 움직이고 따뜻해야 움직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사 약물 이런 거 쓰면 따뜻하게 해야 약효가 들어요. 차가운 상태면은 안 들어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맞으면 안 먹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서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오면은 임팍션이라고 해서 이제 가스라든지 막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변비에 좋은 한약 그걸 썼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한테 쓰는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한테 쓰는 거 한번 써보자 했더니, 내가 나왔어. 나왔어. 나오면 먹거든요. 그러면 살거든요. 안 먹는 게 몇 달을 안 먹어요. 거북이는. 몇 달을? 네. 4개월, 6개월 안 먹어도 살거든요. 집에서. 야, 4개월, 6개월 동안 음식이, 이게 몸 안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부패하고.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어. 안 좋은 유해가스들이나 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사람 변비를 해결하는 한약제를 썼더니 얘가 나와버렸어. 네. 세계 최초로.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한약재 쓴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거는 진짜 어디 밖에 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또 탈모가 탈모? 많잖아요. 사람들 탈모가 문제인데 앵무새가 털 뽑고 머리만 빠진 애가 있었어요. 앵무새 탈모가 있네. 제가 사진도 있어요. 그건 앵무새 탈모. 앵무새 탈모가 되게 많아요. 앵무새 탈모. 오케이. 앵무새 탈모가 그게- 있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뽑아봐요. 자해하듯이. 아, 그래요? 앵무새 특징이. 어. 그러면은 흥분하고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뽑고 또 뽑고 막 계속 뽑아요. 아, 그래요? 네. 반나절에 여기 다 뽑혀요. 스스로 뽑아가지고 네. 애가 흥분해가지고. 네. 스트레스 오.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공사를 했다. 인테리어 공사가 엄청 심하잖아요. 소리가. 그러면 소리 때문에 어. 딱 뽑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 행복해. 계속 뽑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 우울제를 줘요. 항우울제. 항우울제. 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털안 뽑아. 야, 이게 또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높아요. 사람들의 우울증 같은 걸 그들도 네. 겪고 네. 사람 치료하는 약물이 그한테 네.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은 머리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낭이 많이 죽고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줄기세포 연구가 많잖아요. 사람한테는 허가가 아직 안 됐어요. 동물한테 허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줄기세포. 앵무새 줄기세포를 발라봤어요. 제가 예. 6개월 동안.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 민머리였는데 머리만 빠졌는데. 앵무새 탈모 해결 줄기세포 와, 근데 발견. 너무 두껍게 나요. 그 털이. 진짜. 앵무새 탈모를 해결하는 줄기세포 연구가 네. 성과를 이루고 있다. 네. 이거 신세계다. 이거 바르면은 다 나는데 사람 탈모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면서 저가 막 흥분하고. 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다 하다 보니까 그 치료법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창의성을 막 네. 발휘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게 통했을 때 희열감이 성취가 대단하겠다. 장난. 네. 신약이 나오면 저희 병 먼저 이렇게 제약회사에서도 제가 회사에서 왜냐면 저희 병원이 한 30종 하니까 모든 동물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니까 동물 실험을 여기서 응. 해볼 수 있는 곳이다. 네. 모든 동물을 상대로. 네. 그래서 신약 회사들이 일로 와요. 네. 야, 이거 진짜 예상치 못했다. 저도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요새 부작용도 없으면서 복강에도 넣어도 되고 눈에도 심지어 적출해야 되는데 넣고 플랩을 해서 봉합했더니 눈이 막 살아나고. 이런 동물들을 쭉 치료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그 종의 매력을 발견해서 내가 키우게 된 동물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많이 키웠고요. 고슴도치가 매력적이에요?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가시 돋아가지고 네. 별로 친근한 동물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까칠까칠해 보이잖아요. 못 만질 것 같고, 톡 쏠 것 같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나면은 가시를 뽑아서 던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각으로 보호자도 알아보고, 되게 귀여워요, 얼굴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팅이라고 해서 특이한 행동인데요.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걸 냄새 맡고, 기억하려고 침을 그때 딱 발라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새로운 사람의 냄새를 자기 몸에 바른다고? 네. 그 기억하는 기억하려고,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이름 적어놓는 거네? 네. 생각보다 똑똑하고요. 기니피그도 한 17마리 키웠었어요. 기니피그의 매력은 뭡니까? 걔네들도 다 알아들어요. 손 주면 손 주고, 서클하면 돌고, 훈련이 돼요. 드랍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딱 떨어뜨리고, 막 그 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강아지 훈련시키는데 앉아, 손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네, 기니피그도 돼요. 설치는데? 네. 신기하죠. 그래서 17마리 키우고, 거북이도 지금 5마리 정도. 조그만 애 6개월 안 먹어서 제가 기증받았거든요. 너무 힘들다 키우기가. 그래서 요만했었는데 지금 한 11kg 됐어요. 한약 먹여가지고 똥싸게 안 하고. 걔가 걔구나. 6개월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동물들을 함께 사시는구나, 이제는. 앵무새도 키우고. 너무 많아졌죠. 원래는 강아지 많이 키웠었고요. 네. 원래는 강아지. 고양이 집에 5마리 있고 막. 여기도 동물원이네. 자, 마을 치유사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사실 말 치유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학생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말 치유사가 하고 싶다고. 근데 아직 저도 개척해 나가고 있어서. 권할 수가 없다. 네. 나도 자리 못 잡았다, 얘들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닦아 놓을 테니까 오케이, 그때 오케이. 함께 하자. 그렇게 함께하자. 마을 치유사는 이지영 씨가 길 닦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자, 우리 정담희 박사는 일단 집 연구를 마치시고요. 어떻게 알고 이 동물들 우리 집을 찾고 있나 네.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수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되게 관심도 많아요. 저희 진로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많이 키워봐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동물을 접해봐야지 그런 감성?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동물을 키워보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 그때 생각해라. 네. 직업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그런 동물을 실제로 좋아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구나. 그렇죠. 좋아해야 돼. 그렇지. 저도 한 가지 네. 말해도 될까요? 어. 방금 김희애 수의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요.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면 다 학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연구랑 좋아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남기고 연구는 연구의 영역이 또 따로 있는 거라서